잼버리가 사실상 정부의 준비 부족으로 조기 철수됐는데 마무리조차 뒤죽박죽 졸속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행사를 이끈 전라북도의 엉터리 과거 행정 처리가 속속 드러나는 가운데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잼버리 파행으로 여가부 폐지 재점화입니다. 잼버리 사태가 끝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태풍을 이유로 조기 철수된 이후에 전국 곳곳에 기숙사 등으로 학생들이 옮겨졌잖아요. 근데 이 과정에서 엉터리 행정 처리가 계속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일단 입국도 안 한 사실을 이제서야 파악을 했다고 해요. 예멘과 시리아 대원들이 입국조차 하지 않았는데 홍성 해전대와 NH 인재원에 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곳에서 헛고생을 했다는 사실이 언론 통해 전해졌습니다. 좀 내용을 자세히 보면요. 해전대와 홍성군이 예멘 대원들이 온다고 해서 기숙사 청소랑 이 뷔페 마련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멘이 이슬람 국가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음식을 만드느라 좀 고생을 했다고 하는데 근데 오후에 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대원들이 아예 입국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고 조직위는 밤 11시가 돼서야 이 얘기를 학교 측에 전달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그리고 경기도 고양에 있는 NH 인재원도 시리아 대원 80명을 배정받고 준비했는데 애초에 입국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통보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황당한 일이 터진 가운데 정부에서는 K-팝 가수들을 내세워서 어떻게든 좀 수습을 하려는 국면이에요. 어떻게든 BTS를 무대에 세워서 대원들의 아쉬운 마음을 달래려고 한 것 같은데 어쨌든 BTS 섭외는 실패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과정도 참 오프입니다. 좀 웃으면서도 슬픈 상황인데요. 가수들을 어떻게든 빠르게 빼와야 되니까 사실 가수들은 몇 달치 스케줄이 있잖아요. 근데 급하게 빼오다 보니까 이 뮤직뱅크 같은 음악 프로그램에 출연 예정되어 있었는데 그 출연을 취소시키고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잼버리 무대에 세운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KBS 뮤직뱅크는 11일 날 결방한다고 하고요. K-팝 슈퍼 라이브로 대체해서 방영을 한다고 합니다. 뉴진스가 이 뮤직뱅크에 출연하기로 했었는데 뮤직뱅크에 출연하지 않기로 하고 상암으로 온다고 알려졌죠. 이것도 속보로 전해졌죠. 이런 사실이 속보로 전해진다니 황당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사실상 연예인 동원령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당연하죠. 어떤 누리꾼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부와 주최 측의 답답한 대처와 운영의 결과가 결국 K-팝 아티스트와 엔터사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국가적 폭력성을 내포하고 있어 우려스럽다라고 의견을 남겼습니다. 고개가 끄덕여지고요. 왜 잼버리가 이 꼴이 났는지 이제 언론에 그 내막이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이번에도 어김없이 외유성 출장을 잼버리를 핑계로 다녀온 것 같더라고요. 몇 가지 주요한 내용을 살펴보면요. 전북도 공무원 14명이 미국에 다녀왔나 봐요. 거기서 북미 잼버리 대회를 다녀왔는데 다녀오고 이것저것 좀 참고할 만한 사항들을 챙겨왔다고 합니다. 100가지 체크리스트도 만들었고요. 거기에 모든 대비사항들이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체크리스트만 잘 챙겼어도 사실 대비를 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뭐 예를 들어 모기에 대한 대비책 부족, 화장실 비위생, 썩은 달걀 제공 뭐 이런 것들이 북미 잼버리에서도 이루어졌었는데 보고서에서만 지적이 됐을 뿐 결과적으로는 이 보고서를 활용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 전북도 공무원 5명이 세계 잼버리 성공 개최 키맨 면담 및 사례 조사를 명목으로 스위스하고 이탈리아를 다녀왔다고 해요. 근데 이 두 나라는 잼버리 개최 경험이 없었다고 하는데 아무튼 여기 가서 주요 관광 명소를 돌았다고 합니다. 뭐 기시감이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부안군 공무원은 2019년에 중국 상하이에 다녀왔는데 여기서 유람선을 탔다고 하고 프랑스 파리에 가서는 와인 시음 행사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겸사겸사 간 김에 놀다 온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감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한두 번 반복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이런 출장을 꼭 가야 되는 건지 의문입니다. 진보와 보수 언론 모두 이 행사를 실질적으로 이끈 전라북도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잼버리를 핑계로 SOC 예산을 따려고 했다.
그러니까 제밥에 더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행사를 제대로 못 치른 것이 이제서야 드러났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의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뭐 한결에 좀 정리가 되어 있어서 대표로 좀 읽어볼게요. 새만금 잼버리는 국제 행사를 유치해 단체장의 치적으로 활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 개발사업 과정에서 이익을 챙기려는 토건 세력, 지역 발전을 갈망하는 여론의 편승에 표를 얻으려는 정치인들의 합작품이었다. 전라북도는 기업과 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공항, 항만, 도로 등 사회 간접 자본의 조기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고 돌파구 마련을 위해 세계 잼버리 유치에 나섰다. 잼버리는 명분이요. 진짜 목적은 개발에 있었던 것이다. 굉장히 분명한 톤으로 얘기하죠. 잼버리는 새만금 신공항과 고속도로, 신항만 등 인프라를 추가하기 위한 논리로 활용됐다. 그래서 새만금 동서도로가 개통을 했고, 그리고 새로 축인 남북도로가 잼버리 개막을 앞둔 지난달 완공이 됐다. 그리고 나서 새만금 신항, 새만금 국제공항 이런 게 줄줄이 이제 생길 예정인데, 이 국제공항은 2029년에 문을 열 것으로 보이는 이 국제공항은 잼버리 개최를 명분으로 예비 타당성 면제까지 받았다. 토건자본은 이를 빌미로 주머니를 불렸고 자치단체장과 정치인들은 이를 치적으로 홍보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행사를 제대로 치렀다면 이런 것들이 지적이 안 됐겠죠. 하지만 전북도는 국제 행사조차 소화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언론에서는 뭐라고 지적을 할까요? 일단 조선일보입니다. 엄청난 세금이 들어갔음에도 왜 이 모양인지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두 사설에 대해서 읽어드릴 텐데요. 중요한 내용만 좀 읽을게요. 외유성으로 의심되는 해외 출장이 잇따랐다. 새만금 잼버리 예산 1170억 원 중엔 국비 302억 원과 지방비 418억 원 등 세금 720억 원을 차지했다. 납세자들은 이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 알 권리가 있다.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감사가 이루어져야 함이 분명하고요. 그리고 조선일보는 이런 사설도 썼어요. 잼버리 한탕으로 예산 2조 원 따낸 전북도, 대가는 나라 망신. 예산 2조는 조금 부풀려진 감이 있는데요. SOC 비용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아무튼 읽어드릴게요. 중요한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전북도는 애초에 잼버리를 잘 치르는 게 목적이 아니었던 것 같다. 잼버리 유치를 명분으로 중앙정부에서 거액의 예산을 타내는 게 주 목적이었다. 사달이 나지 않을 수 없다. 전북도는 2015년 강원도 고성을 누르고 국내 후보지로 결정됐다. 구 잼버리를 새만금 개발의 기폭제로 삼겠다는 전북도의 뜻을 역대 정부가 다 지원했다. 유치 당시 잼버리 행사장은 매립도 안 된 갯벌이었다. 전북도 내에서도 반대가 많았다. 이미 조성된 새만금 내 다른 부지에 나무를 심고 기반시설을 설치했다는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경고와 우려를 무시하고 갯벌을 매립하는 무리수를 썼다. 매립공사는 2020년 시작돼 잼버리 대회 8개월 전인 작년 12월에 끝났다. 사전 점검 차원에서 작년 8월에 열었어야 했던 프레 잼버리조차 행사 2주 전에 전격 취소됐다. 코로나 확산을 구실로 내세웠지만 사실은 배수시설 등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나무 한 그루 없고 물이 흥건한 진흙탕 매립지에서 국제 행사가 열렸다. 한국은 국제 망신을 뒤집었었는데 전북도는 잼버리를 계기로 총 2조 6천억 규모의 직간접 예산 혜택을 입게 됐다. 이런 행태는 새만금 잼버리로 끝나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힘주어 말하고 싶은 부분은 여가부 전북도에 대한 감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가부 폐지에 대한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는 겁니다. 관련 내용을 좀 읽어드릴게요. 일단 감찰에 대한 내용입니다. 비난의 화살은 제일 먼저 행사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로 향하고 있다. 예산 집행 승인 등의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여가부 감찰 가능성이 대통령실에서 흘러나온다. 공무원들조차 외유성 출장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여당 쪽에서는 여가부는 구조적으로 잘하기 힘든 조직이라고 말했고 압도적 무능을 증명한 여가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될 자격이 없다는 말까지 나왔다. 그래서 여가부 폐지론이 다시 지금 불지펴지고 있다는 지적을 한겨레는 했고요. 그리고 전라북도에 대한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도로, 항공, 인프라 구축이 지지부진한 새만금 개발 사업에 정부 지원을 끌어내기 위해 여름철 야영에 부적합한 매립 간척지에 대회를 유치하고 기반시설도 부실하게 조성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전북도 직원들은 지금 압수수색까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나 봐요. 그런 내용이 나왔고요. 여가부 폐지에 대한 목소리 여러 언론에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기사 재밌더라고요. 기사는 아니고 문화일보의 정치부 기자가 현장 해설을 썼습니다. 이 글에서 민주당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라고 썼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민주당이 장관 사퇴를 주장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장관 사퇴를 주장하게 되면 김 장관이 해임될 때 여가부 폐지 논의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기자 말로는 국회가 여가부 폐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잖아요. 그리고 김현숙 장관조차 여가부 폐지에 동의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책임감 없는 모습을 보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일이 여가부 폐지의 빌미를 마련해 준다면 여당 입장에서는 그리고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좋은 건지도 모르겠네요. 본인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니까요. 중앙일보의 아내리의 시선 글 참 좋아하는데요. 잼버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 글을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1년 반 동안 안팎에 잇따른 경고를 무시한 채 방치한 현 정부, 특히 김현숙 여가부 장관의 책임이 감해지지 않는다. 지난 8일 언론 브리핑 현장, 여가부 장관의 현장은 정말 최악이었죠.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세계 연맹과 전북도에 떠넘긴 준비 안 된 답변으로 일관하더니 급기야 위기 대응을 통해 전 세계 대한민국 역량을 보여줬다는 망언을 했다. 잼버리 실패 책임으로 모자라 온 국민을 열받게 해서 여가부를 없앨 심산이 아니라면 대체 무슨 생각인가 싶다. 이렇게 썼습니다. 11일 목요일 태풍이 가고 나서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K-POP 공연을 한다는 건데요. 여기서 심신이 지친 대원들이 이를 통해서 조금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어떻게든 꾸역꾸역 정말 졸속으로 뒷수습하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국제 행사조차 이렇게 제대로 준비를 못하는 나라가 됐다니 좀 안타깝습니다. 현 정부는 반성해야 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브리핑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